잠이 쏟아지는 것도, 잠이 없어지는 것도, 식탐이 많아지는 것도, 입이 짧아지는 것도 일상에서 겪는 증상들이 많죠.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경희대 한의대 황덕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지 않으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여기저기도 많이 아프다는 말씀들 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내 몸이 기상청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네. 일기예보보다 더 빠르게 이제 그 날씨에 몸이 반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도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그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먹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뭐 감기가 걸렸는데도 예전에는 뭐 약안 먹고도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았는데 그냥 괜찮다. 맞아요. 또는 뭐 독감 같은 게 걸렸는데 그 이후로 뭐 체력이 떨어져서 한 달 동안 기침을 계속한다든지 뭐 너무 힘들다든지 또 허리도 이제 잠깐 삐끗하셨는데 이게 계속 아파가지고 이제 만성적으로 낫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 체력이 회복하는 능력들이 잘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어떤 그런 아픈 원인이 제거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몸이 회복되는 그런 능력들이 줄어드는 거.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몸이 돌아오는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주요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는 능력들이 좀 떨어지는 거군요. 나이가 그렇죠. 들면 들수록. 네. 사실 모든 기능이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약해지긴 할 텐데요.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은 나이라고 해도 어떤 분은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어떤 분은 뭐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쭉 그냥 몸이 약하고 아프고 약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게 그 한의학에서 이제 굉장히 뭐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상고 시대 때부터 이제 100세가 되어도 동작이 쇠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왜 그러냐 봤더니 네. 바로 평소에 이제 먹고 자고 일상생활에서 절도가 있고 또 동작을 게으르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는 뭐 술을 뭐 장처럼 매일 마시거나 또는 이제 성생활을 뭐 방만하게 한다든지 또는 마음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절도가 없으면 오히려 반백세만 돼도 좀 쇠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일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런 연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2017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내용이 바로 생체식의 이론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면 패턴이라든지 호르몬 조절이라든지 대사나 체온, 혈압 등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주기를 교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더 빨리 나이가 들고 몸도 좀 건강한 거를 해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요새 또 굉장히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도 재밌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뭐냐면 그 네이처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노화를 촉진하는 시기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변화가 오는 시기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부터 계속 나이는 매일매일 먹어가는데 예. 35살, 60살 그리고 78살 요런 때 78살 요때에 급격하게 노화 기여에 관하는 그런 단백질이 변화가 와서 바로 이게 확 늙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인에 진입하는 나이를 60세 환갑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요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타고나기를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체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체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교수님? 그렇죠. 뭐 우리가 나는 체질이 뭐 통뼈야, 뭐 네. 굉장히 그런 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 뭐 근력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결국 우리가 건강으로 나올 때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선천지기, 타고나는 거 또는 이거 뭐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부모님이 굉장히 운동선수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잔병치레도 안 했더니 자녀들도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그런 것처럼 체력이나 근력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부분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후천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그런 건강 관리들을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체질 쪽으로 뭐 보셔서 나는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계속 약할 거라기보다는 약하게 태어났지만 그 약하다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은 오히려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안색을 살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은 안색부터가 다른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물론 이제 망문문절이라고 해서 뭐 쳐다보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듣고 또는 이게 맥진을 해서 네 가지를 진단을 통해서 다 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바라볼 망, 이제 딱 안색을 보거나 하는 것들을 진단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얼굴색뿐만 아니라 얼굴색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이제 구조들을 볼 수 있죠. 뭐 이제 코가 반듯한지 뭐 얼굴이 어떤지 많이 부었는지 눈이 부었는지 또는 이제 얼굴 색깔을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얼굴색이 뭐 누렇다, 뭐 또 창백하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화사한 색이 나고 좀 이렇게 좀 선홍색의 그런 빛이 날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인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산새도 보지만 그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푸르르구나 아니면 낙엽이 졌구나 이런 변화들에 따라서 지금 계절을 알고 날씨를 알고 기온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얼굴에 있는 공간을 보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색깔을 와서 우리 몸에서 건강들이 좋구나 또는 어느 부분이 나쁘거나 하는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게 안색입니다. 네. 또 어르신들을 보면 나이 들수록 입이 짧아진다는 표현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정말 입맛이 없어서 억지로 드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것도 당연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노화의 문제에 있어서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식욕, 입맛 이런 걸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그 노인들이 식욕 부진, 밥맛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열량들이 좀 필요한 게 적어지기 때문에 밥맛이 적어지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히 있는 생리적인 요인이 있지만 병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질환 때문에 질환. 그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 또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는 어떤 약물이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으로 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한 6에서 12개월, 그러니까 한 반년에서 1년 사이에 갑자기 체중이 5% 이상 갑자기 체중이 감소될 때에는 네. 이 노인이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돼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밥맛이 없고 좀 안 먹는다 이러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밥 먹는 습관들이나 또는 활동량에 비해서 식사량이 적은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셔서 충분히 영양 섭취가 될 수 있고 영양 관리를 해주시는 게 네. 노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몸이 좀 가렵고 피부 각질이 생기는 것도 나이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 우리 특히 저녁만 되면 이제 가렵다 또는 네. 이렇게 뭐 우리 효자손처럼 이제 등을 긁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음허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피부가 가렵다. 또는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가 가렵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두께도 더 얇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땀이나 이렇게 분비선들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 오히려 습도가 좀 낮아지면은 더욱 더 이제 건조해지면서 이제 가려움증을 특히 더 느끼실 수 있는 게 노인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런 당뇨병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도 오히려 또 좀 더 가려운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성 질환들과 관련돼서는 피부의 소양증들이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인분들은 그런 질환이 있으면서 더 같이 그런 피부 소양증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너무 자주 씻는 건 오히려 증상을 좀 악화시키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피지선도 좀 줄고 피부가 좀 건조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너무 그 우리 강력한 세정력이 강한 비누나 어떤 이런 그런 뭐 목욕 세제나 이런 것들로 해서 너무 이렇게 빡빡 밀거나 이런 것들은 피부도 오히려 자극이 되고 네. 피부 건조증이 좀 심해질 수 있고요. 이제 또 오히려 노인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것 중에 이제 보습제를 잘 바르는 걸 잘 안 하시는데 오히려 목욕이나 이런 습관을 가지시더라도 땀을 너무 빼거나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좀 물기가 좀 촉촉히 있을 때 보습제를 잘 발라서 오히려 이제 그런 수분을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없던 변비가 생겼다는 말도 하십니다. 변비도 노화가 요인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변비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마르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배변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100명, 10명 중에 한 3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데 그런 대부분 잘 겪는 분들이 이제 70세 이상의 그런 노인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자꾸 찾는 거죠. 뭐냐면 맞아요. 식이섬유들이 자꾸 이제 섭취를 하면 부담이 되니까 예. 그런 걸 뭐 이렇게 다지든지 뭐 갈든지 어떤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량도 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 장의 연동 운동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물도 줄어들고 이제 대변의 양이 좀 줄어서 변비가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노화와 관련되는 그런 음어 증상뿐만 아니라 약물이라든지 또는 뭐 치매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또는 운동량이 아무래도 줄기 때문에 근력이 줄어들어서 변을 이제 배설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성 변비들이 생기고 쉽게 오게 됩니다. 네. 노인들 같은 경우는 물 마시기에 또 인색한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건강을 위한 물 마시기 같은 경우는 노인들 역시 하루에 8잔 정도로 일반 성인과 똑같은 정도로 드시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이 8잔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200cc 정도로 한 8잔 먹으면은 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기를 권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사실은 먹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물을 잘 안 먹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힘든데 노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이제 뭐 연화장애가 조금 있거나 목에 자꾸 그 수분으로 된 거를 섭취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때는 이걸 다 지키시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천천히 좀 늘리시는 게 좋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또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보시는데요. 자신의 몸무게에 0.03을 곱해서 오히려 그 정도를 좀 먹는 게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체중이 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자기가 50kg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0.03을 곱하면은 오히려 1.5리터 정도로 줄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뭐 2리터 정도 먹는 것보다는 좀 줄여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그 수분 섭취하는 능력들이나 또는 체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물 마시는 정도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식사량 같은 경우는 뭐 식사량이라든지 속도, 횟수에 있어서도 지키면 좋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식사량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씹어서. 굉장히 좀 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또 많으시기 때문에 입맛을 잘 못 넘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삼키는 거에 급급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최대한 천천히 드시면서 좀 여러 번 씹어서 충분히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은 주로 잘 일정하게 좀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그런 활동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배가 고프지 않다가 그냥 배가 고픈 걸 느낄 때 그냥 끼니를 때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또는 뭐 소화 효소나 소화액이나 이런 것들의 또 분비들이 또 불규칙이기 때문에 뭐 위장 장애들이 오히려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죽을 자주 드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소화 기능을 약하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소화가 안 될 때는 죽을 드셔야지 소화가 안 되는데 죽을 또 안 드시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누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걸 텐데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죽을 먹었는데 그분들을 검사했더니 소화가 안 되는군요.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뭐 병원에 입원해서 뭐 치료를 받으실 때는 죽을 먹으면서 차츰차츰 이제 밥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늘리시는 것처럼 소화가 안 될 때는 죽을 드시고 또는 소화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좀 약간 섬유질이 있는 식이섬유들이 있는 그런 음식들 딱딱한 음식들도 자꾸 씹으시고 하셔야 오히려 또 소화 기능도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듣겠습니다. 요즘 면역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3끼 먹으면 되는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은 되는데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네, 요즘 정말 면역력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도 면역력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보다 성인 또 노인들에게 감염 위험이 이렇게 높은 것도 면역력의 차이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감염의 위험이 면역력 차이다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그런 확진하신 분들을 보고에서도 보면은 자가 면역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결국은 우리 몸에서 병이 걸리고 이걸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면역력을 기르는 그런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코로나19뿐 아니라 이렇게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도 면역력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면역력이 낮은지 높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측정이 사실은 현대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면역력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뭐 백혈구 수치가 우리 면역력을 좀 관여를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으면 백혈병이라는 그런 나쁜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 맞는 적정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검사를 해서 내가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는 감기가 걸렸는데 나는 일주일 만에 잘 나았어. 이랬더니 그럼 면역력이 높은 거다. 이럴 수가 있고. 네.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올해는 독감이 잘 안 걸리고 잘 지나갔어. 이랬을 때는 또 면역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측정은 안 되지만 우리 일상적인 생활 내는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일상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보약, 영양제 이런 걸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면역력이라고 할 때는 우리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밑병이라는 개념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밑병. 예. 밑병이 아직 병이 아닌 상태의 병이라고 하는 걸 밑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밑병. 뭐 감기나 어떤 이런 병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있는 병이 오기 전에 그런 상태들이죠.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보통 기혈의 음양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화가 위험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식사량을 좀 조절했을 때 바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 보약이라는 개념을 무조건 이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약들만 해서 비싸고 좋은 약들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기와 혈이나 음양의 어떤 균형들이 좀 맞추는 그런 쪽으로 가는 보약들을 쓰는 것들이 진정한 보약의 개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노인들에 있어서는 소화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소화제가 좀 오히려 보약의 기능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뭐 목이 나쁘면은 뭐 기관지 쪽으로 가는 그런 약들이 또 오히려 그 보약의 개념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히려 밑병, 병이 아닌 상태에서 있는 상태를 잘 관리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면역력을 좀 올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건강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체력, 기력, 악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네. 나이 들수록 기력과 악력이 체력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노화 과정 중에서 제지방 체중, 바로 이제 골격근이 대표적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 지방은 좀 늘고 오히려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체중은 점점 늘어가는데 우리 그 몸을 유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근력이 떨어질 때 오히려 이렇게 기력이 더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있을 때 오히려 감소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입원율이나 이런 것들의 확률들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65세 이상의 여성에서도 근감소증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 사망의 위험률이나 또는 뭐 요양기관에 입원할 확률이 2배 정도 높은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화에 있어서의 그런 체력이나 그런 삶의 질과 근육의 양, 근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근육의 양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년기에 맞는 운동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운동 종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적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고 있는 노인의 상당수를 보면은 2층 또는 3층에서 살고 그리고 빨래나 청소 같은 일을 자신이 직접 하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꾸준히 신체적인 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신체적인 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체력이나 근력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과하게 운동했다가는 오히려 뭐 부상을 입거나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가량은 유산소 중심으로 해서 그게 운동 종류는 무조건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신체적인 활동을 해주는 것이 노년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시는 겁니다. 네. 뭐 내 주변에 편히 할 수 있는 또는 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으신다면은 운동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운동들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